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같이 쓰면서 배터리 좀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좀 하다가 엄청난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책상에 올려놓을 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고 배터리 수명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의 알림 다 꺼둬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배터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제가 2달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총 10가지 항목을 발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와, 저 이거 진짜 열심히 조사했고요. 단언컨대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고 한국인의 사용 패턴에 맞춘 내용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제 채널의 영상들은 주로 갤럭시 위주로 알려드렸다며 이번에는 아이폰과 갤럭시 내용을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가지고 불편했던 모든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락이 거의 오지 않는 서브폰에 4G LTE 유심을 장착을 했고요. 화면을 항상 켜두는 AOD는 이렇게 껐고요. 카톡은 설치만 해두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이 아예 오지 않는 상태에서 24시간 후에 배터리가 몇 퍼센트 닳는지 S24 울트라랑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하루 동안에 갤럭시는 8%, 아이폰은 9%의 배터리가 닳았어요. 이게 만약에요, 유심을 안 넣고 카카오톡 같은 거 안 깔려 있었으면 훨씬 더 적게 배터리가 닳았을 텐데, 근데 전 이게 훨씬 실생활 조건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심 넣고 테스트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요, 다른 건 다 그대로 하고 AOD라고 하는 화면 상시 켜짐, 요것만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AOD가 켜진 상태로 24시간 후에 배터리가 얼마나 닳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갤럭시는 이렇게 남은 배터리가 74%, 아이폰은 76%가 남았고요. 여기서 순수 AOD가 미친 영향을 확인해보면 각각 18%와 15%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결론을 좀 내면서 가볼게요. 결론 1, AOD는 못해도 하루 15% 이상의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AOD가 하루에 15% 닳는다? 이거 많이 닳는 것 같아요? 적게 닳는 것 같아요? 정답은 적게 닳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닳으면 많이 닳았지 적게 닳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이 AOD로 테스트를 할 때 불을 끈 방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AOD는 주변 밝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 위에 있는 조도 센서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플래시를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밝기가 실시간으로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거의 AOD 껐을 때 화면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밝아지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빛을 가하면 실시간으로 밝기가 쫙 이렇게 밝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 있는 조도 센서를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요, 실시간으로 또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AOD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되는 거는요,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했으니까 15%지 평소에 생활하는 것처럼 뭐 밝은 곳, 조명이 있는 곳, 형광등 아래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훨씬 더 닳으면 더 닳았지 덜 닳을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결론, 밝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AOD를 켰을 때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닳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좀 잘 안 쓰는 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주변이 좀 어둡다고 인식을 하게 만들면은, 네, 맞아요, AOD 밝기가 최소로 되거나 아예 AOD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똑같이 AOD를 켰더라도 스마트폰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고요. 충전을 더 자주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배터리 수명도 당연히 그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있을 때 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오빠 왜 폰 뒤집어 놔?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아, 배터리 소모 때문이야 라고 말하시면,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결론, AOD를 켰을 때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잘 때 이렇게 뒤집어 두시면 좋은데, 이런 거 매번 생각하기 귀찮으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 및 루틴에서 아이폰으로 따지면 자동화죠. 거기에서 수면에 들어간 다음에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게 해놓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AOD가 꺼지게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루틴 메뉴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취침 중일 때 뭐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뭐 이렇게까지 해두시면 배터리 수명에는 당연히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주로 AOD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AOD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짜 대부분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앱의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갤럭시에서요, AOD는 켜고요, 오픈 채팅방엔 여러 개 들어갔는데 알림을 끈 상태로 24시간 후에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까 남은 배터리는 각각 65%와 71%였고, 알림 끄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배터리 닳는 걸 비교해 보면 갤럭시는 9%, 아이폰은 5%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OS 최적화가 더 좋다 보니까 더 뛰어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스마트폰은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특정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최대 절전 모드 혹은 뭐 딥슬립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배터리가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거나 하면 알림이 스마트폰에 팝업은 따로 안 되더라도 뒤에서 계속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딥슬립 모드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네 번째는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알람을 끄더라도 배터리가 하루에 5%에서 10% 정도 더 닳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단톡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알람을 켜두면 그러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닳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24시간 후에 갤럭시에 남은 배터리 용량은 55%로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었고요. 아이폰에 남은 배터리 용량은 16%로 생각보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닳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째 결론, 카톡 알림을 켜놓으면 당연히 배터리가 많이 닳는데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특히 더 많이 닳는다. 이게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똑같이 그냥 알람 하나 켰을 뿐인데 갤럭시는 10%더 닳았을 때 아이폰이 55%나 더 다른 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보충 설명 들어갈게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요, 카톡 알림이 오게 되면 잠금화면 상태든 AOD가 꺼져 있든 이 카톡 온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밝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AOD를 꺼둬요,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톡이 와도 나머지 부분은 다 꺼져 있고 딱 카톡 오는 부분만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AOD 상태거나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게 수신이 되면 자동으로 화면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갤럭시의 방식과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 전체가 밝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방식이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톡방 알림을 켰을 때 배터리를 추가로 소모하는 게 갤럭시보다 아이폰에서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는 거예요. 물론 전 이거를 굉장히 많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 꼭 단톡방이 아니더라도요, 뭐 메일 알림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 어떤 방식으로도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게 되면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영향이 크다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카톡 올 때마다 이렇게 화면 전체가 밝아지는 이런 문제, 이게 갤럭시처럼 카톡이 올 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팝업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뭐 똑같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부 내용은 갤럭시랑 아이폰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혹시나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요, 영상 초반에 AOD 상태에서 폰 배터리를 오래 쓰고 싶으시면 폰을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바닥을 가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요, 꼭 AOD 상태일 뿐만 아니라 AOD가 꺼진 상태에서도 뒤집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화면을 뒤집어 놓으면 실제로 화면에 어떤 식으로 뜨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조도 센서를 이렇게 별도로 막아가지고 화면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화면이 극도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상태일 때요, 참고로 이건 화면이 어두워진 거지 꺼진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카톡을 이렇게 받으면 스마트폰 진동 오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위쪽에 연하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 알림이 올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이 완전히 켜지게 되는데 조도 센서를 막아가지고 갤럭시와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어두운 상황이 되면 화면이 완전히 이렇게 꺼져버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계속 알림이 오게 되면 진동은 오는데 화면은 안 켜집니다. 제가 이렇게 서브폰으로 카톡을 보내도 얘가 진동은 오는데 화면이 안 켜져요. 근데 반대로 이걸 떼면은 카톡을 보냈을 때 진동도 오고 화면도 이렇게 완전히 밝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6번째 결론, AOD를 켜지 않아도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면 알람이 왔을 때 화면이 켜지는 거를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갤럭시보다 알람 올 때마다 화면이 전체가 켜지는 아이폰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뒤집지 않고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알림이 왔을 때 화면 전체가 켜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갤럭시처럼 켜지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 이러면 배터리 소모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요, 아이폰은 알림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갔을 때 잠금 화면을 오프를 시키면요, 이 잠금 화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카톡을 보내게 되면 진동은 오는데 아이폰 자체에서 잠금 화면에 아무런 반응도 안 오고 그리고 화면도 안 밝아지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낸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 잠금을 풀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가야만
직접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카톡이 왔을 때 부분적으로 위쪽에만 이런 식으로 팝업되는 부분만 밝아지는 이 기능이 된다? 요거는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금화면 상태에서 알림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화면을 뒤집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폰에서 잠금화면 알림을 끄는 거,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바로 PC 카카오톡이랑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와 같은 이런 워치류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PC 카톡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PC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든 워치든 카톡을 받았을 때 알림이 안 오고 오직 PC에만 알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는 진동도 안 오고 알림도 안 오니까 당연히 알림이 팝업돼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7번째 결론, PC 카카오톡을 켜면 스마트폰으로 카톡 알림이 안 오고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의 애플워치든 삼성의 갤럭시워치를 쓰시면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워치의 기본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알람이 워치에 울리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알림이 울리지 않게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끄고 스마트폰이랑 워치랑 항상 알림이 같이 오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도 한데, 어찌되었던 기본 설정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카톡을 받았을 때 워치에는 카톡 알림이 뜨는데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카톡 알림이 안 뜨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팝업이 안 되니까 화면도 안 켜지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가지고 스마트폰 배터리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워치랑 스마트폰이랑 블루투스랑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사용량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더 빨리 닳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저전력 블루투스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워치든 애플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눈에 띄게 빨리 닳는다?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좀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8번째 결론은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을 대신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은 그때 화면이 켜지지 않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차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 특히 아이폰에 애플워치를 연결하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켜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갤럭시워치보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보존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바로 4G랑 5G 인터넷망에 대한 배터리 소모 속도 차이인데요. 이게 4G만 쓰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될 텐데, 요즘 많은 분들이 5G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을 5G 우선, LTE 우선 이런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5G가 4G보다 배터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인터넷 속도 측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클라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스마트폰 칩셋별로 4G와 5G를 썼을 때 배터리 소모 속도를 보면 칩셋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5G가 4G보다 확실히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9번째, 5G는 4G보다 배터리 소모 속도가 한 10% 정도 더 많이 다른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실내에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여기저기 차로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4G보다 5G를 쓸 때 배터리 소모 속도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통계보다 훨씬 더 빨리 닳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4G랑 5G 주파수의 차이인데, 5G는 4G보다 되게 잘 터지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게 뚫려 있는 데서는 속도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게 5G가 4G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그런 건데, 주파수 값이 높으면요,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면은 5G가 통신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장애물이 많으면요, 통신 품질이 급락하고 속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스마트폰에서 5G 신호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요,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5G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4G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5G로 다시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통신칩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요, 그냥 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테스트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4G로 테스트했는데, 만약에 제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들고 평소에 일하는 것처럼 사무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 근데 이렇게 5G 우선 모드다, 그것도 심지어 5G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이 통계보다 훨씬 더 5G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번째 결론,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 오래 있는 분, 장소 이동이 많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시는 그런 분들은 4G보다 5G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테스트한 배터리 테스트에 대한 결과와 저의 10가지 해석이었는데요. 어때요? 배터리가 어떨 때 많이 소모가 되는지, 그게 왜 그렇고 그걸 또 어떻게 커버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결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요, AOD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AOD를 쓰신다면 폰을 안 쓰실 땐 뒤집어 두시고요,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AOD가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닳게 하니까 AOD를 끄시거나 수동으로 밝기를 낮춰주시고요, 불필요한 단톡방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배터리를 먹으니까 나오시고요, 특히 아이폰은 잠금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왔을 때 화면 전체가 켜지지 않도록 잠금화면 상태에서 자주 쓰는 메신저 앱 알림을 꺼주시거나, PC 카톡을 이용하시거나 애플워치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화면이 불필요하게 켜지는 걸 막아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고요. 5G보단 4G 데이터를 우선으로 설정하시면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장소 이동이 많으시거나 실내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은 더더욱 4G 우선 모드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테스트한 내용들이 엄청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괜히 과학자들이나 막 엔지니어분들이 말을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외 상황을 많이 알고 있어서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 습관이 좀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서요, 뭐 AUD가 미치는 영향이 몇 %, 알림이 미치는 영향이 몇 %,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왜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지, 어떻게 하면 또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스마트폰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앱이 내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특정 앱이 많이 튀는데 나는 그 앱을 사용하지 않다면 그런 걸 지워가지고 배터리를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에서는 배터리 보호라고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는 걸 막아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저는 이 최적화 모드를 추천드리는데, 밤에 잘 때는 80%까지 충전하고 그 잘 때 외에는 배터리를 100% 충전할 수 있게 세팅해주는 이런 모드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좀 내려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조금 내려보시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일반이 아니라 라이트 모드로 바꾸시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 성능에는 영향을 안 미치면서 배터리 사용량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배터리를 좀 오래 쓰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진짜 영상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혹시 아직도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